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 아니에요? 왜? 갑자기 왜 또 왜? 마지막 시간이에요. 왜? 더 하려고? 남으세요 그러면. 자, 3시간 하면 되죠 뭐, 그죠? 우리 뭐 이거 뭐 이까이 거 뭐 이거 뭐. 자, 52페이지에 시험 제도 그래요. 자, 눈을 뜨고, 집에서 자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 시간에 자고, 또 쉬는 시간에 자고, 집에 또 자고 그래. 계속 자고, 걔도 피곤해요, 맞죠? 잠은 계속 잘수록 피곤하다. 자, 오늘부터 애들이 학교를 갔죠? 저 오늘 6시에 나왔어요, 6시에. 차는 8시 한 40 몇 분에 타요. 장산, 거기서. 해운대 장산 있죠? 예. 좋은 건 아니고. 자, 하여튼 거기에서 8시 40 몇 분에 타는데, 그러면 이게 빨리 와요. 여기 한 9시 한 30분, 40분? 한 40분 만에 와요. 다른 부산 시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와요. 예. 보통 웬만하면 부산 해운대에서 가려면은 지하철로 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서면까지도 한 3, 40분 걸려요. 해운대에서. 울산이 더 가까워. 울산. 자, 하여튼 빨리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서 피곤하다고. 아시겠죠? 예. 자, 52페이지. 시험 제도를 한번 볼게요. 시험 제도. 자, 우리 시험 제도는 물론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그래도 매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인중개사 제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제가 원래 11가지 돼요. 11가지요. 자, 첫 번째가 우리 시험의 시행자, 시험 시행기관, 다른 말로 이제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 시험 시행자, 그죠? 이상하네. 시험. 자, 시험. 피곤하네, 요 시험을 시행하는 자. 빨리라서 그래, 빨리. 오늘. 자. 몸과 행동이, 생각하고 행동이 다르다, 지금. 시험을 시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 옛날에 물어봤어요.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합니까? 시도지사예요. 자, 그러면 시도마다 시험 문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시험 수준 균형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누가 시험을 시행하는가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돼 있어. 이때는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입니다. 4호 의결이 아니고 사전 의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겠죠. 되겠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서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자,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 부릅니까? 이 두 사람 합쳐가지고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험 시행 기관장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시행 기관장 하면은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우리 시험의 응시 자격입니까? 응시 자격은 일단 결론적으로 제한이 있다 없다. 예, 제한 없어요.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 사람도 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자,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응시 제한자.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는 사람, 응시 제한자가 첫 번째가 누구냐 하니까 부정행위자. 제목이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하다가 이제 적발됐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부정행위자의 그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 처분이 되겠죠. 아무리 잘 쳐도 무효가 된다 말이겠지. 그런 다음에 그 무효가 처분된 날로부터 몇 년? 5년입니다. 5년 동안 처분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시험을 못 치는 거죠. 5년 동안. 언제서부터? 처분일로부터예요. 5년도 중요한데 이 처분일도 중요하죠. 이거 뭘로 나온다고 했어요? 시험일로부터 5년. 틀렸죠? 적발된 날. 그렇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아닙니다. 처분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5년 동안 시험을 못 친다 이 말이지. 자, 5년 동안 시험을 못 치는 대신에 그러면 중개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원. 보조원 됩니다. 보조원 된다. 자, 그래서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공부하면서 5년 동안 일하면서 그죠? 공부하면 되겠네. 그죠? 예. 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시험을 못 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 다른 시험을 시행하는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래.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격이 취소가 됐다. 자격 취소 사유에 의해 가지고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몇 년 동안 시험 못 칩니까? 3년 동안 시험 못 칩니다. 3년 동안. 5년 아니고 3년. 그죠? 3년 동안 시험 못 치는데 이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3년 동안 뭐도 못하냐 하니까 중개 보조원에 종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보조원에 종사 못합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그걸 물어볼 것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왜 3년 동안 일을 못할까? 이 사람은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일해야 되죠? 5년 동안. 이 사람 왜 일 못해? 그렇죠. 빨리 대답하세요. 결격 사유. 알고 있으면서 늦게 대답하고 저번에 그러더라. 모를 줄 알고. 자, 결격 사유자라서 시험 못 친다 이 말이야.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결격 사유자에 들어가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는 3년 동안 일 못 하지. 결격 사유자가 해당이 되어서 일을 못 한다고. 되겠죠? 그럼 3년 동안 뭐만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요. 3년째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도 안 하는데 뭐. 자, 그래서 부정행위자하고 응시 제한자를 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 방법을 한번 적어볼게요. 시험의 방법. 원칙하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1차, 2차 구분 시행. 1차, 2차 구분 시행한다 이 말은 1차를 합격한 사람이 2차를 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 대상이네. 1차 합격 안 한 사람은 2차를 아예 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시험 다 그렇죠. 자, 그래서 1차 시험은 어떻게 냅니까? 선택형으로 내요. 선택형. 객관식. 여기다가 주관식하고 단답형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2차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칩니까? 논문으로 칩니다. 2차는 논문형으로 치는 게 원칙이에요. 논문 막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네.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시험을 응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험을 칠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1차 같으면은 좀 뭐 걔도 치겠다마는 2차는 뭐 좀 힘들겠네. 걔도 막 쓰는 사람이 있어. 그냥 자기 이상한 말. 관계없는 말 막. 자, 하여튼 논문형은 좀 힘들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원칙의 시험 안 치네. 예외적으로 시험 칩니다. 어떻게 시험 칩니까? 1차, 2차를 구분은 하는데 동시에 친다.
1차, 2차 구분하는데 동시에 친다고요. 같은 날 친다. 같은 날. 동시란 말은 같은 날. 같은 날. 자, 1차를 치고 좀 쉬었다가 2차를 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1차를 합격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치러 가는 거잖아. 근데 1차 시험 치고 나면 딱 느낌 오죠? 느낌 왔다. 느낌 와가지고 딱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안 되겠네 이러면서 막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안 돼. 아시겠죠? 자, 1차를 치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반인가 정도 쉴 거예요. 그죠? 1차 민법개론 치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9시 반부터 쳐가지고 11시 10분까지 치든가? 1차를? 그렇죠? 모르고 쳐봤잖아 1차. 그래가지고 11시 반부터 11시 10분부터 해가지고 좀 쉬어요. 1시간 반 정도까지 쉬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그 시간에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공부하기 전에 약간 밥을 먹어줘야 돼.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밥을 빨리 아예 빨리 먹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먹어요.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 아니면 뭐 김밥 뭐 한 반줄 정도 그 정도 먹어줘야지. 막 뭐 얘기했잖아요. 고기하고 쌈 싸가지고 무슨 뭐 소풍한다 그래가지고 들판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막 잔디에 다 모여 이러면서 막 1시간 반 동안 막 묵고 앉아. 그럼 곤란하다. 어이? 간단하게 그냥 샌드위치 하고 간단하게 묵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동안 묵고 그 다음 공부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중개사법을. 그 다음 시험이 중개사법이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보고 공부를 하고 직전에 본 것이 많이 딱 머리에서 기억이 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 얘기하더라. 직전에 보면은 아주 기억이 잘 남는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날 시험을 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2차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치고 난 다음에 또 30분을 쉬어요. 30분. 네, 그 시간에 뭐 해야 돼? 화장실.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공지를 해야 되나? 자, 30분 남았을 때, 그때 뭘 맞춰보고 하지 마세요. 뭐, 이거 맞니, 저거 맞니, 막, 언니야 맞나 이러면서 막 하지 마세요. 언니도 다 틀렸으니까. 그냥 공시세법을 공부를 하세요. 어차피 막 다 끝났어. 그냥 OMR 카드 다 제출했고, 뭐 했든 안 했든 간에 뭐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을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 공시세법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 1차하고 2차 모두 선택형이네. 그래서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이제 예외적인 방법 시험 친다 이 말이지. 이때 주관식하고 단답형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중요하네. 1차 합격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치러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매겨보니까 1차가 불합격이 돼버렸어요.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이 아무리 잘 쳐도 뭐가 되겠어? 무효 처분이 돼요. 불합격이라 이 말이지. 2차를 아무리 잘 쳐도 1차가 불합격이었으면은 전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 우리 시험에 일부 면제라고 있어요. 우리 시험은 전부 면제는 없어요. 일부 면제. 자, 1차 합격인 사람이 있네, 그죠? 1차 합격자는요, 언제 시험에? 다음 회 시험에, 다음 회차 시험에, 다음 연도 아니고, 다음 회 시험에 하나여 딱 한 번 1차 면제. 그러니까 딱 한 번 하나여니 하나여 1차 면제. 만약에 뭐 몸이 아파서 못 쳤다.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못 쳤다. 그럼 일단 한 번만 기회를 주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해야 돼요. 2차만 치시는 분 있죠. 1차 합격인 사람들. 1차 합격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좀 공부를 안 했다든지 어떤 사정이 해가지고 뭐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든지 그래가지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1차까지 다시 봐야 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1년 동안 힘들어져요. 1년 동안. 다시 영영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영영. 그래가지고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2차만 치시는 분들은 안 떨어지도록 합니다.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그죠? 합격을 한번 이제 1차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조금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은 좀 덜하지. 나중에는 7, 8, 9월 달 되잖아요. 그러면 1, 2차 준비하시는 분보다 훨씬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막 그래요. 떨어지면 이제 다시 또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1, 2차 치시는 분이 2차 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뭐 언니는 좀 뭐 수월하겠네 하면서 뭐 4개 뭐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자, 수월한 거 없어 그런 거. 더 힘들어요. 자, 5번째 한번 볼게요. 5번째가 이제 우리 시험의 공고라고 봐야 되나? 시험의 시행인가? 자, 우리 시험의 시행은요. 시험 시행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치는가 하니까 매년 1회 이상입니까? 매년 1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1회 시행한다고 하면 틀린 것도. 문제 내면요.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칠 수도 있고, 그죠? 3번 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1회 이상 시행하는 원칙인데,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질병 같은 거. 예외적으로 시험을 안 칠 수도 있다. 이걸 미시행. 시험을 안 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그래.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예,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요. 사전 의결 사항이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를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저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 소관 업무 맞죠? 그다음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 이것도 소관 업무다. 소관 업무를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6번째가 우리 시험의 공고입니까? 자 시험의 공고는 예정 공고라고 있어요. 계략적인 사항 공고하죠. 요걸 매년 언제까지? 2월 말일입니까? 2월 말일까지네. 2월 28일까지 아니고 2월 말일까지. 예정 공고. 어디다가 공고합니까? 간보, 일간 신문, 방송. 네, 세 군데 간보, 일간 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 요 세 군데 중에서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플러스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정 공고. 이 예정 공고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시행한다. 확정 공고. 그러면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7월 한 뭐 중순쯤 나오겠네, 그죠? 90일 전까지. 요걸 막 90일 전까지인데 요거 다른 걸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 간보, 일간 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원래 이제 합격자 결정 공고인데, 요거는 나중에 책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응시원서입니까? 응시원서 제출인데, 자, 시험에 응시하려고 한다. 시험 응시자는요, 응시원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응시원서. 쉽게 하면 원서 접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서 접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시험 못 치는 거예요. 접수 기간을 잘 해가지고 접수하고 얘기해 주겠죠.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를 납부하래잖아요. 자, 이때 원칙적으로 어떤 수수료냐? 원칙은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원칙은 당해, 지자체, 조례. 그런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면 지자체 조례가 아니고 국장이 결정 공고를 한 수수료. 국장이 결정 공고한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업무 위탁도 있는데 그거는 위탁 부분에 가서 한번 볼게. 위탁. 하고 자,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도 있어요. 수수료 반환 기준. 자,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 반환 기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수료를 과언합했다. 너무 많이 냈다, 잘못 냈다, 과언합했다. 그러면 얼마를 반환받겠어요? 가온합한 걸 반환받겠죠. 가온합한 금액 전부. 과온합한 거. 수수료 빼고 가온합한 금액 전부. 자, 두 번째를 잘 보시면 이제 시험 시행 기관.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귀책 사유. 잘못입니까? 귀책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의 귀책 사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 수 있는 게 시험 장소를 잘못 올렸는데 마침 내가 거기다가 접수를 했다. 시험 장소가 아닌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시행 기관이 그걸 미처 이제 모르고 아닌 장소에 올리는 바람에 내가 우리 집하고 가까워가지고 접수를 했더만 시험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래서 시험 못 치다 이 말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일단 시험 시행 기관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얼마를 반환받냐면 낸 걸 다 줘야 되겠죠. 납입한 수수료 전부. 낸 거 납입한 수수료 전부.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시행 잘못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납입한 수수료 전부 작년 기준으로 얼마라고 했어? 작년 기준으로 28,000원이에요. 28,000원을 반환받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갈까? 집으로 갈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네? 편의점? 좋아, 편의점 나왔다. 자, 편의점에 가서 일단, 그것은 나의 묵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소주를 한 병 사요. 소주. 맥주 안 돼. 맥주는, 그거는 즐기는 거고. 맥주 안 되고 소주를 사서, 원샷 때려야 돼. 조금씩 마시는 것도 안 돼, 그것도. 즐기는 거. 소주를 사서 원샷 때리고, 자, 그 다음에 남은 돈 있죠, 남은 돈 가지고 어디로 가? 주유소로 갑니다. 주유소 가서 뭐 해? 기름을 사요, 기름. 말통을 들고 가서 기름을 사. 기름을 사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이제 시험 시행 기관에 인력공단이기 때문에, 이제 위탁이 인력공단한테 가요. 인력공단한테 가가지고, 로비에서 바로 부어, 기름을. 그런 다음에 나이타로 딱 빨리 땡기고 나와야 돼요. 천천히 나왔다가는 같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1년 동안 사람을 갖다가 지금 개고생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시험의 접수 시작일이 있죠. 접수 시작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접수의 마감일이 있죠. 마감일. 요 사이를 뭐라 불러요? 요 사이를 접수기간이에요.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했다. 접수기간 내에 취소했으면 접수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얼마를 반환받겠어? 납입한 수수료 전부에 반환받겠죠. 100%. 자, 이제 마감일. 이 마감일의 이제 다음 날 적어볼게요. 마감일 다음 날부터 8일, 7일이죠. 7일 이내 취소했다. 요 사이에 취소했다. 그러면 납입한 수수료 얼마를? 60% 반환받아요. 60%, 100분의 60. 자, 이제 8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마감일이 이제 되는 날, 마감일의 다음 날에 8일째 되는 날부터 시험 시행일 며칠? 10일 전이겠죠? 10일 전. 10일 전까지 요 사이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60%를 반환받겠네.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설마 모르겠어요, 이거를. 자, 확인하는 거예요. 50%를 되겠죠? 네. 요 이후에는 없어요. 자, 해서 반환 이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을게요. 그 다음 몇 번입니까? 8번이네. 자, 합격자의
결정 공고라고 해야 되겠죠?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합니까? 공고.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해요? 합격자 공고는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했으면 시도지사, 국장이 시행했으면 국장. 공고. 합격자 발표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의 교부는 누가 합니까?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국장이 시험 시행하더라도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교부합니까? 여기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요게 언제서부터냐면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예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데 이걸 2개월 이내라고 나왔어요. 작년 시험. 아주 간단하게 낸단 말이에요. 숫자를 그냥 막 1을 갖다가 2로 바꾸고 그래요. 다르게 막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재교부는요?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합니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그죠? 부산에서 자격증 받았는데 울산에 와서 일하다가 자격증 분실했다. 그럼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돼? 부산시장한테 가야 돼요. 부산시장한테 받았으니까 내가 처음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줄 꺼볼게요. 자, 52페이지에 시험 시행 기간 원칙 돼 있죠. 원칙 시도지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예외는요? 국장이다. 그때 두 번째 줄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라만 적혀 있잖아. 이게 사전 의결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오른쪽 출제하고는 안 보셔야 돼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응시 자격 보세요. 응시 자격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3년 동안 뭐만 하라고 그랬죠?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자, 2번에 부정행위를 인한 시험 무효 처분으로부터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돼 있죠? 부정행위자인데 두 번째 줄, 그 시험을 무효로 하죠. 그리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시험 응시 정지, 시험 응시 자격 정지, 5년 동안. 근데 5년 동안 일은 할 수 있다고 했죠. 결격 사유자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의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통보 나오죠. 자, 응시자격이 있는 자, 별도로 기억할 필요 없는데,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 그죠? 남녀노소, 연령, 국적, 제한 없다. 누구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결격 사유자들이에요. 응시 가능하다. 외국인도 되겠죠. 집행유예 있는 사람도 다 응시 가능하다. 자, 오른쪽에 우리 시험에 응시와 관련된 응시 원서가 먼저 나왔네. 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 끝에요. 응시 원서를 제출하래요. 그때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를 납부하라죠. 자,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이요. 근데 양가로 2번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위탁 한번 꺼볼게요. 위탁은 업무를 이제 위탁이 나오는데 위탁 받은 자가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요. 어떤 수수료인가 보니까 위탁 받은 자가 있겠죠. 그러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반환 기준. 자, 동그라미 기역 보세요. 반환 기준 나오죠. 동그라미 기역. 가오납 밑줄. 가오납을 했다 그러면 얼마를? 가오납한 금액 전부를. 자, 니은에 보니까 시험 시행 기관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죠. 그러면 납입한 수수료 전부 100%겠죠. 자, 접수와 관련해서 디귿 보세요. 접수 기간 내에 취소했다 이 말이겠죠. 납입한 수수료 전부 100%고.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면 100분의 60. 넘겨가서
동그라미 미음에 보시면은 니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란 말이네. 8일째 되는 날부터 그 말이에요. 8일째 되는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예요. 취소를 했다면 나의 편수수료 50, 100분의 50. 자, 그렇게 보고 자, 우리 시험의 시행 가볼게요. 우리 시험 시행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상. 2번, 3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원칙인데 다만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라만 찾았죠? 이것도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미시행. 우리 시험 공고 보세요. 계략적인 공고, 이 말이 이제 예전 공고가 되겠네. 예전 공고는 세 번째 줄입니까? 매년 2월 말일까지. 어디에다가 공고합니까? 자,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그리고 구체적인 공고, 확정 공고라고 하죠. 세 번째 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마찬가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 자, 우리 시험 방법 나오죠. 원칙이 1차, 2차 구분 시행. 2시, 다른 날, 2시, 다른 날. 자, 그래서 기억 보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 구분하여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이때 2차 시험, 그 밑에 줄이 나와 있죠. 2차 시험은 누가? 1차 시험 합격자 대상이다 이 말이지. 그래 원칙적으로 1차 시험은 동그라미 니은의 선택형이죠. 선택형. 여기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고 디귿 보니까 2차 시험은 논문형,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 자, 오른쪽에 예외적으로 1차, 2차 구분하되 동시 시행, 같은 날 시행한다 이 말이. 자, 두 번째 줄 나오죠. 1차 시험, 2차 시험 구분하여 동시에 시행. 같은 날 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 밑에 줄이에요. 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은 1차 시험 방법에 따른다 이 말이. 둘 다 선택형이다 그 말이에요.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1차 시험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이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겠다 이 말이지. 자,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연도 아닙니다.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만 면제. 1차 면제.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합격자 결정 공고라는 거 있죠. 자, 합격자의 우리 결정 지금 공고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1차, 2차를 따로 채점합니다. 자, 1차 같으면은 우리가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1차는 1차 두 과목 맞죠? 과목은 뭐 이름 뭡니까? 민법, 개론, 뭐 개론 민법 알아서 하시고 민법, 개론, 개론 민법. 자, 1차는 두 과목인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각각 100점을 환산해가지고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이면 합격이에요. 이게 무슨 평가? 절대평가예요. 누구나 다 합격시켜줘. 절대평가. 그죠?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 있죠? 1차까지 같이 치시는 분들은 일단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민법, 개론 중에서 지금까지 좀 해봤는데 자기한테 맞는 과목 찾았습니까? 맞는 과목.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민법이 맞다, 개론이 맞다.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맞는 걸 찾았습니까? 아니, 못 찾았고. 하여튼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민법 맞는 사람 있고, 개론 맞는 사람 있고, 둘 다 맞는 사람 있고, 물론 둘 다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안 맞는 사람 어쩔 수 없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 맞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맞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맞는 거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80줄 맞추고 상대적으로 안 맞는 거는 한 반만 맞춰요. 반 맞추기 쉽습니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맞고 틀리고 하면 돼요. 반 맞추기는 굉장히 쉬워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하면 52.5점 나오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반 맞추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자, 다 맞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반만 맞추는 건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맞춰가지고 점수를 보태주면 돼. 그래가지고 평균 60을 만들어주면 돼. 평균 60이 중요한 거예요. 평균 60. 아시겠죠? 그래서 하시면 돼. 자, 그럼 2차로 가볼게요. 2차는 몇 과목이에요? 다시. 자, 2차는 몇 과목? 뭐 서로 다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2차는 우리가 시험 칠 때 과목을 생각하셔야 돼. 일단은 시험 칠 때 이제 학기제 결정 공고잖아요. 시험 칠 때 몇 과목 시험 칩니까? 몇 과목? 세 과목이에요. 2차는 시험 칠 때 세 과목이잖아요.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공법이라고 해보지 또.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시험 공부 안 하고 집에 갔어요. 다른 학원에. 자, 첫 번째 과목이 중개사법이죠. 시험도 1번이 중개사법으로 나와요. 40번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1번부터 80번까지가 공법이잖아요. 자,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같이 칩니다. 100분 동안 같이 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전략적으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과목 또 뭐예요? 공시세법이잖아요. 공시세법이 한 과목이에요. 공시법이 몇 문제 나와요? 공시법이 24문제? 맞잖아요. 공시법 24문제. 그것도 다시 나누면은 등기법 12개, 지적법 12개. 그 다음에 세법은 몇 문제? 16문제. 합쳐가지고 40문제네. 합쳐가지고 가락을 매긴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합쳐서 각각 매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과목들이 세 개로 나뉘잖아요. 지적법, 등기법, 세법. 세 개 중에서 자기가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해보다가. 등기법이 안 되는데 막 계속 등기법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등기법은 잘 안 돼요. 웬만한 사람은 잘 안 돼. 난 등기법이 너무 쉽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등기 관련 업무를 좀 했거나 아니면 좀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좀 이상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아니지. 지적법은 웬만하면 쉬워요. 지적법은 웬만하면 다 10개 맞추고 12개 다 맞춰. 난 지적법이 너무 어렵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지적법은 쉬워요. 등기법은 어려워. 그래서 지적법은 한 10개, 12개 다 맞춰. 그리고 세법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세법을 포기해가지고 겐돌 치면 좀 까락 나올 확률이 높아. 자, 세법은 무조건 공부를 해가지고 세법은 16개 중에서 반을 맞춰줘야 돼요. 8개 아니면 10개. 그 정도를 맞춰줘야 된다. 자, 뭐 재수 좋아가지고 10개 맞았다 치자. 지적법 2개 틀려가지고 10개 맞았다 치자. 2개 합쳐가지고 20개잖아 벌써. 등기법을 공부를 안 해도 반이 나와요. 등기법 공부를 안 해도 반이 나온다니까 20개가. 거기다가 등기법을 12개 중에서 겐돌 치면 몇 개 맞아? 최소 2개는 맞아요. 한 번으로 밀면. 막 지그재그로 막 3번, 2번, 4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피해가요, 그러면. 그냥 쫙 번호로 그냥 밀어야 돼요. 과감하게. 다른 거 다 풀고, 지적법은 다 맞췄잖아. 지적법은 다 맞는 문제잖아요. 세법도 반은 맞추잖아요. 10개 맞추잖아요. 그럼 거의 다 맞는 거거든. 그러면 없는 번호 있죠. 제일 없는 번호로 딱 찍어야 돼요. 없는 번호로. 그러니까 시험 치면은 보기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각 보기가 답이 몇 개 나오냐면 보통 8개씩 나와.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4번 8개, 5번 8개. 8, 5, 40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분포를 해. 물론 과목에 따라서 약간 이제 7개, 9개 이렇게 그럴 수 있어, 번호가. 근데 웬만하면 다 8개씩이에요. 근데 시험 치고 나왔는데 1번이 20개 나왔다. 1번이 20개 나왔다. 그건 뭐예요? 조진 거예요. 조진 거예요. 1번이 언니 1번이 좀 20개 1번이 좀 많이 나오지 않더나. 그렇게 안 나옵니다. 조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웬만하면 뭐 해도 뭐 7개나 9개 이렇게 나오지. 웬만하면 8개 나와. 8개씩. 그러니까는 없는 번호를 갖다가 뭐 2번이 좀 없다. 2번이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2번을 다 찍어야 돼요. 물론 다른 거 다 맞게 했다는 전제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겐돌을 치더라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근데 막 지그재그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틀려요. 근데 사람이 막 지그재그로 막 치고 싶어. 막 이렇게. 겐도가 막 확실하겠지 이러면서 막. 안 맞습니다. 겐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시세법을 해가지고 2개를 맞추면 2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55점이 나와. 그럼 된 거예요. 공시세법에서 55점 맞추고 공법에서는 반만 맞춰요. 반만.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공법은 그냥 반만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가 했잖아.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하다 보면 한 52.5점 나와.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는 80점.
90점이 원래 목표인데 80점 맞아도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를 그런 식으로 합격하셔야 돼. 80개, 80점, 50점, 50점. 됐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두 개 플러스 해가지고 점수를 나눠주면 돼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2차.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중개사법을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공부하는데 중개사법을 완벽하게 딱 잡아야 돼요.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법을 일단 이걸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맨날 첫날 공법해요. 맨날 첫날 공법. 공법은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근데 한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와요. 한 만큼 잘 안 올라가. 공법 성적이. 공부를 해도 막 45점 맞고 공부를 안 해도 막 45점 맞고 그래.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한 만큼 막 올라가요. 60점, 70점 막 조금만 더 하면 80점 금방 나와.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2차는 세 과목이잖아요. 자, 세 과목인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선발하죠. 과목당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마찬가지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이면 합격이야. 너나 할 것 없이 다 합격이죠. 절대평가죠.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58페이지 보시면은 선발 예정 인원 공고가 있네요. 선발 예정 인원 공고라고 하면은 올해 2만 명을 뽑겠다. 그러면 2만 명을 뽑겠다 그러면 내가 2만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그 옆에 사람 뭐가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은 경쟁자가 돼요. 옆에 사람이 경쟁자로서 옆에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합격이 된다. 이래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그게. 이게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학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빵 같은 거 안 하나 먹어요. 빵이 어디 있어? 저리 꺼니 해라면서. 조금만 시끄럽게 볼펜 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짭짜리 보고 막 독서실에서 막 책장 막 넘기라고 막 옥상으로 올라온다 이러면서 막 난리 나요. 장난이 아니에요. 에어컨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다니까. 여름에 옷을 막 벗으래 하면서 막 옷을 와 입고 있네 이러면서. 더 중요한 거 있어. 뭐 또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떡해? 틀리게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면 문제가 아니다. 틀리게 가르쳐줘요. 최신 개정된 거라면서. 자, 그런 험한 꼴을 보기 전에 합격하세요. 아시겠죠? 조만간에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간다고 몇 년 안 남았어요. 반드시 합격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란만 찾았습니까? 네. 예, 이것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소관 사항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선발하나? 최소가 올해 2만 명 뽑겠다 했으면 1차는 그냥 이제 선발을 해요. 절대평가로. 2차 같은 경우에서 이제 2만 명을 뽑아야 되는데 2차 과목에서 과목당 이상 40점 이상은 돼야 돼요. 무조건. 과목당 40점자 이상인 자 중에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2만 명을. 만약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점자로 인해 가지고 초과돼 버렸죠. 그러면 동점자 모두 합격시켜 주겠죠. 하나 더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다. 최소 2만 명을 뽑겠다. 최소 20% 뽑겠다. 그러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돼 있는데 일단은 절대평가로 최소 2만 명을 뽑아요. 근데 2만 명이 안 나왔다. 그러면 미달된 거예요. 거기 무슨 미달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니은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 세 번째 거기서 마찬가지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거치란 말 있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미달이 있어요. 미달 동그라미. 미달되는 경우 5,000명이 미달됐다. 그럼 5,000명을 상대평가를 뽑는 거예요. 2차 과목에서.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 과목당 40점 이상 중에서 총점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마찬가지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켜 주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합격자 공고를 한번 보세요.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 돼 있잖아요. 맞죠? 자, 자격증 교부를 한번 보세요. 자격증 교부는 누가?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 무조건 시도지사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자격증 재교부는요.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이제 자격증 대여등 금지.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데, 대여등 금지라고 하면은 양도 대여등 금지를 얘기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은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써가지고 중개업무 하게. 요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걸 줄이면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거지,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해서는 안 된다. 총 세 가지가 된단 말이죠.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라는 거는 다른 사람. 누구든지 이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네,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받거나 대여받아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총 5개잖아요. 그죠? 성명사에서 중개 업무 하게 하는 거, 양도하는 거, 대여하는 거. 그 다음에 양수받는 거, 대여받는 거. 되겠죠? 자, 그리고 그때 판례 한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의 판례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격증 대여란 뭐냐 하니까 밑줄 긋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이것도 보통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격증 대여 의미.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그 옆에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를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등록증, 자격증 대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에 관여하고 자금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았는데 그 무자격자가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야. 중개 업무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증, 등록증 대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그 옆에 3번 판례도 3번 동그라미 3번도 무자격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의 관계,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지. 수행했냐 안 했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판례도 보시면은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고 그 공인중개사는 도장만 찍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여다 이 말이지. 자, 위반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위반치 제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암기폴더에서 암기를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격증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취소 사유에 들어가죠. 자격증을 양도했다, 대여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 형벌로서는 1대1을 받겠죠. 우리가 암기법을 얘기하면은 부양 지역할 때 그 자격 취소할 때 그 양, 부양 지역할 때 양, 그 다음에 1대1 같으면은 우리 자양, 등양, 금표비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그 자양을 얘기해, 자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은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그럼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걸 보시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칭인 거죠.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1대1이잖아. 우리 1대1에 보면은 이사 임정유 할 때 그 유사명칭 있었거든. 유사명칭 임정유 할 때 유사명칭. 그 유사명칭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거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자, 그래서 거기 판례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적었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인가 이라고 오인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당이 되는 거죠.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까지만 볼게요. 정책심의위원회 62페이지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이것도 거의 요즘에는 매년 계속 문제 물어봤어요. 작년에도 물어봤고, 작년에도 심의 의결 사항을 물어봤었어요. 보니까 자, 정책심의위원회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다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수 있다는 거죠. 둘 수 있다는 말은 안 둬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임의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그래서 작년에 그 심의사항이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자, 박스에 보시면은 그 심의사항이 4가지가 나오는데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동그라미 2번이네, 그죠?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험. 그 사항.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중개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4번 중개업 육성. 중개업을 하면은 보수를 받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1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순서를 우리 조문에 거기 위에 조문에 나와 있는 순서가 맞아. 시험 등 자격 취득,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그다음에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조문에 나와 있죠, 위에. 자, 심의사항의 구속력이라고 제목되어 있는데 심의사항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잖아요, 그죠? 시도지사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정책심의위원회에서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한 경우에는 누가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되어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 뭐라고 나왔냐니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겁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에 따라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오른쪽에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거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 되어 있네. 자,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기억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 있다 이 말이게. 그 다음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그러니까는 공인회계사예요. 공인중개사 아니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 그리고 디귿에 보면은 부교수 이상의 재직 중이다. 리얼에 보시면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럼 협회 추천 나오지 이제 협회 추천. 그 다음에 비유에 보시면은 시험 시행 관한 업무 위탁받은 기관, 그러니까 시험 시행 위탁 기관이라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공단이겠죠. 인력공단장 추천. 시험 업무 위탁 기관장 추천이니까. 그리고 시옷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 빼고예요. 공무원 빼고 몇 년이에요? 2년 돼 있잖아요. 자, 근데 공무원 안 돼 있죠. 공무원 빼고 2년입니다. 그리고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보궐위원이 되겠죠. 간사가 1명은 이건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간사 1명은 둔다. 간사 1명은 둔다. 그리고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이 간사를. 사무 처리할 간사.
자, 뒤로 넘어가 보니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갖다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네. 그리고 위원장이 양가로 위원회 보니까 출석한 위원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이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하고 출석위원이랑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있죠. 공무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여비를 안 주겠죠. 예, 이건 월급 받으니까. 자, 양가로 3번에 그 외에 이제 기타 운영 세칙에 관해서는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위원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위원회를 대표를 하겠죠. 그리고 업무 총괄을 하면서 자, 양가로 이번에 회의 소집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되겠죠. 그럼 회의 소집할 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위원들에게. 급하다, 긴급이다, 아니면 부득이하다 있죠. 긴급이다, 부득이하다 그러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 듣거나 의견 제출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시험에 물어봤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아프다. 뭐 출장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말은 누가 없다는 소리예요? 부위원장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에는. 여기 부위원장 없습니다. 자, 이제 제척 기피 회피라고 제척 사유는 의결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박스 들어있네. 위원 또는 배우자이었던이 들어갔어요. 위원은 알겠고 배우자까지 알겠는데 배우자이었던. 자, 배우자이었던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전처. 전처 맞아. 전처. 자, 위원,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래. 그러면 그 위원은 빠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위원이 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빠져야 되겠죠. 같은 사람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그다음에 친족이었던 채택되고, 자, 세 번째가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해줬다. 이 말은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 사유가 단어들이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 요거를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일부러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제척 사유. 그럼 양가로 2번은 뭐냐? 회피는 뭐야? 회피는 제척 사유에 위원이 해당이 되죠. 그럼 스스로 빠져야 돼요. 맞죠? 근데 안 빠지고 막 있다. 그러면 강제로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면 해촉할 수 있다. 국장입니다. 국장이요. 기피는 뭐예요? 기피는 요겁니다. 이 위원은 공정한 심의 의결을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좀 보니까 좀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자, 그래서 기피 신청한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자,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한다고? 이거를 의결로서 정한다고. 그러니까는 위원회 의결로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결로서 정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소관 업무예요.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여부, 소관 사항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교육까지 하려는데 다음 주에 하죠. 교육. 피곤하니까. 자, 문제를 풀고 마칠게요. 문제를 풀고 마칩니다. 문제 들고 오셨죠? 자,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1번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 수수료 같은 말이겠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합니까?
그렇네, 그죠? 이게 의뢰, 보수, 중개, 업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보세요.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죠? 3번에요.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조선하는 사실행위. 맞네. 중개 행위는 사실행위. 4번에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에 알선한 중개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할 것이 아닙니다. 개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에 알선한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와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는 거예요. 개업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는 거지. 답이죠. 5번에 중개 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쌍방 의뢰, 일방 의뢰 다 포함된다는 판례랑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2번 보세요.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 나왔네. 바로 법정지상권 양도됩니까? 되잖아요. 이전 양도되잖아. 그래서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번 옳은 지문이네. 1번이 딱 옳은 지문이에요. 1번 딱 옳은 지문인데 1번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죠. 절대 못 넘어가지.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1번을 찍고 넘어가야 돼요. 1번이 딱 답이면. 또 뭐 설마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또 5번까지 다 읽으니까 시간이 모자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1번이 8개, 2번 8개, 8개씩 나와. 그러면 1번, 2번이 합치면 16문항이잖아요. 16문항은 거의 뭐 30초도 안 돼서 풀어야 돼요. 문제 읽고 딱 1번, 2번이니까. 근데 그걸 5번까지 다 읽어버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제 되면 1번 찍고 바로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뭐 3월달에 좀 힘들겠고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답이 1번 나오면 1번 생각되면 1번 찍고 바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2번 찍고 넘어가고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반복 계속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개업이 아니겠지. 3번에 외국법이 나왔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아니죠. 자, 4번에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말 나왔잖아요. 누구도 있어요? 누구 있어요? 법인인 개업의 소속된 공인중개사 맞고, 그냥 법인 말고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에 소속된,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도 있단 말이지. 맞아,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단 말이지. 자, 5번에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죠? 개업에 소속되어까지 좋은데 여기 나왔네. 현장 안내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현장 안내까지 괜찮은데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데 기억. 자, 박스 형태로 나오면 좀 어려워해요. 그죠? 기억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 맞네, 그지? 니은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맞죠?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에 고용이 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맞잖아. 리을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 다 맞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뭐 설마 또 다 맞겠나 싶어가지고 막 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뭐 희한하네. 설마 다 맞겠나 싶어가지고 또 뭐 읽어본다 또 읽어본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확신을 가지고
요즘엔 최근에 문제가 나오는 추세가 이래요. 다 옳게 내요. 다 옳게 내든지 다 틀리게 내든지. 아시겠죠? 모두 옳은 말로 내든지 그렇게. 자, 4번 해보세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래. 있는지 없는지 문제 잘 보셔야 돼. 기억 보세요. 20톤 이상의 선박은 안 돼. 안 돼. 선박. 20톤 그러면서 막 안 된다고. 니은 보세요. 콘크리트 집안이 나오잖아요. 분리 철거 뭐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만든 파이프 막 세우고 이런 거 막 세차하고 다 읽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디귿 보세요. 거래처 시장 영업사의 노하우 이거 뭐야? 점포비 권리금이죠. 이거 안 되죠. 리을 보세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거 택지개발지구에 이주택지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네. 안 되죠. 뭐 더 안 되네 또. 또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내온 거예요. 이불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할까 싶어갖고 5번 해보세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않는 것이죠. 자,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특정 동호수 특정됐죠. 되는 거지. 니은 보세요.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이거 뭐라 했어요? 권리금 안 된다고 했죠. 자, 디귿 또 나왔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세차장 구조물 안 되는 거죠. 리을 보세요.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에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이건 안 되잖아요. 지위. 다음 몇 번이에요? 5번? 자, 6번 보세요. 자격증 등에 대해서 틀린 건데 1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그렇죠. 1개월이에요. 1개월. 2개월이 아니고 자,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그럼 답은 1번이네. 1번이네.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맞죠? 자, 3번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 맞고 4번에 자격증 대여라 이게 나오죠.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자, 5번에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죠. 시켰죠?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처분하고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같은 거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은 보기 하나 지문을 또 모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수준은 뭐 한 요 정도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3, 4, 5달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출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남은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